자, 다시 볼게요. 눈동자. 눈동자는 합성어에서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1, 2, 3, 4번 다 생각해봐. 첫 번째 기역, 디귿, 비읍이 받침인가?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미음 소리 나는 애들이 받침인가? 그 다음 3, 4번 똑같이 리을 받침인가? 다 아니야. 그러면 뭐야? 합성어야. 맞죠? 뭐 물론 합성어가 아닐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발사 당연히 저기 뭐냐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다. 맞죠? 그 다음 으뜸 일단 앞에 받침이 없어. 맞지? 1번 현상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더듬지. 이거는 더듬다에다가 더듬다의 더듬이라에다가 이제 지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도 해당합니다. 자, 다음 멸망. 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미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예사소리가 될 수가 없어. 맞죠? 그러면 예사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조차도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자, 다음 깎다. 기역 뒤에 디귿이다. 맞죠? 자,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 맞습니다. 자, 다음 옮겨. 자, 이거 된소리 대기 일어납니까? 옮겨야? 아니죠. 옮겨죠. 왜? 얘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형성된 애인데 옴 플러스 기 플러스 어야. 맞죠? 자, 그래서 기는 뭐에 해당하는데? 접사에 해당해. 그래서 옮기어입니다. 옮겨. 자, 다음 갈등. 대표적이죠. 자, 다음 답장. 으로 발음 되겠다. 그치? 자, 다음 담고. 로 발음 되겠죠. 자, 다음 절도. 그래서 세 개 다 맞는 거 뭐에 해당하는데 5번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자, 윗글을 참고하여 이거는 모음 탈락이네요. 3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모음 탈락. 자, 다음 4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발음에도 변동 내용 건데 형식 형태 소위 모음 이 앞에서 디귿이 지읒으로 발음되는 현상. 자, 다음 모음 변동 유형 그치? 맞죠? 자, 내가 볼 때 이거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죠. 거저주는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는 맞죠? 자, 얘는 그래도 좀 빡세. 왜 그러냐면 보기 하나하나 보다 보면 시간 좀 오래 걸려. 맞죠? 이런 거 10초 컷, 10초 컷. 자, 그래서 띄어는 띄여로 발음해도 돼. 이거 굳이 아까 얘기하진 않았지만 띄여는 반모음 첨가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위 뒤에 어가 올 때 여로 발음되기도 합니다. 교체 현상 맞나요? 아닙니다. 뭔데? 첨가 현상이죠. 그렇죠? 나머지 자, 도착하자.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기역, 히읗 그 다음에 축약. 자, 다음 떠는요 뜨에 어가 붙은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간 뜨에 으가 탈락하고 그 다음에 어가 붙었어. 탈락 맞고요. 떠도 맞지. 자, 다음 국물, 국물이라고 발음하고요. 미음 앞에서 기역이 이음으로 발음됩니다. 그리고 교체에 해당한다. 맞죠? 자, 그렇습니다. 2번. 자, 다음 자, 요거 봅시다. 부어문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래의 조건에 맞도록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위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정확하게 쓰시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데? 문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위 단어에서 단계적으로 적용된 모든 의문 과정을 본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라고 되어 있다. 그치? 자, 그러니까 문장으로 풀어서 적어줄 수도 있어야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부억하고 문이 될 거야. 맞죠? 그러고 나서 부억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용어를 쓰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랑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음절, 끝소리 규칙 들어가 있어야 돼. 또 뭐 들어가 있어야 돼? 비음화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기역이 기역으로 바뀌었다. 자, 다음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비음화 음절 끝소리 규칙. 얘네 다 들어가 있어줘야겠지. 맞죠? 서술형. 자, 다음 두 번째도 볼게요. 납치다. 사실은 이것도 서답형 두 개 사실은 거의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맞죠?
자, 라는 단어에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들어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리 나는 대로 쓰고 변동 과정 쓰랍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다 t다가 되고요. 이 t가 어떻게 되는데 다 치다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위 단어에 단계적으로 적용된 모든 의문 변동 과정 뭡니까? 첫 번째 축약이죠. 거센 소리 내기. 그 다음 뭐가 일어납니까? 구개음화 일어나죠. 자, 그래서 디귿과 히읗이 만난 축약. 그 다음에 티읕과 모음 이가 만난 구개음화. 얘를 설명에 적어줄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다른 것도 좀 하려고 했는데 얘네 일단은 여러분들 따라 한번 보기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고 지금 뭐 해야 되냐면요. 자, 대화의 원리 한번 봅시다. 대화의 원리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화의 원리. 대화의 원리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무엇의 원리부터 이야기해 볼 거야? 협력의 원리. 자, 협력의 원리 안에서 네 가지 경률이 있었습니다. 무슨 경률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양의 경률부터. 자, 다음 두 번째 질의 경률. 자, 그래서 양의 경률은 필요한 양입니다. 맞죠? 필요한 양.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죠. 다음 질의 경률은 뭐였어? 진실되게, 거짓되지 않게. 자, 다음 세 번째 뭐였습니까? 관련성의 경률. 자, 그래서 얘는 주제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문제 풀면서 그것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경률을 어길 때도 있다고. 맞지?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경률을 어겨서 자신의 어떤 대답이나 이런 것들을 회피 또는 이제 말하기 불편함을 이제 드러낼 수도 있다. 자, 다음 또 하나 마지막 뭐였습니까? 태도의 경률. 그래서 태도의 경률은 모호한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음 공존성의 원리. 자, 얘네들이 좀 헷갈리죠. 공존성의 원리. 일단은 얘네를 크게 먼저 세 개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두 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나오면 될까요? 요령의 경률. 그 다음은 관용의 경률. 그 다음 세 번째는 찬동, 칭찬. 다음 네 번째는 경량이죠. 다섯 번째 뭐였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각각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요령의 경률 뭐였습니까?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상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누구 중심이야? 나 중심이야. 맞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중심, 그 다음에 나 중심. 맞죠? 자, 그래서 요령의 경률 상대 중심.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계 이익부터 잡시다. 이익이 되는 말 어떻게 늘려주고요. 자, 다음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말 줄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관용은 반대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은 늘리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게 관용의 경률. 자, 다음 찬동 뭐였습니까? 상대를 칭찬하는 말 늘리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줄인다? 비방하는 말 줄이는 겁니다. 자, 다음 나를 비방한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렇죠? 나를 뭐 하는 거? 나를 낮추는 표현 늘리고요. 그 다음에 뭘 줄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쉽게 말하면 뽐내는, 그렇죠? 뽐내는 표현을 줄이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 동의 뭐였습니까? 상대방의 의견에 말 그대로 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자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나와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자고? 먼저 동의하는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이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저기 뭐냐 서술형에 나와 있는 게 협력의 원리를 근거로 하라고 했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여기 뭐냐 양액은 경률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에 대한 양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너무 부족한 정보만 이제 드러나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서술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에 플러스 나머지는 아마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좀 여러 개가 하나의 담화에서 여러 개가 어겨져 있고 거기에 어겨져 있는 표현들을 좀 뭐라 해야 되지? 바람직한 표현으로 바꿔보라 나오겠죠. 맞죠? 자, 그래서 각각 그러면 이 협력의 원리가 어긋나 있는 표현을 바람직한 표현으로 바꿀 때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바람직한 표현에 좀 넣어줘야 됩니다. 맞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 그래서 요 대화의 원리와 관련돼서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려울 이유도 없죠. 사실은 오히려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훨씬 더 어려울 텐데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뭔가 어렵게 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대신에 좀 여러분들이 태도의 경륜을 어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바람직한 표현 쓰는데 그냥 바람직한 표현 생각해서 쓰세요. 알겠지? 근데 얘를 너무 모호하게 쓰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애초에 필요한 양만큼 또는 이제 진실된 거짓 그리고 또는 이제 주제에 맞는 모호한 표현을 안 쓰는 거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문장들을 좀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면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담화 있죠?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담화를요 좀 바람직한 문장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알겠죠? 고쳐보면서 연습해보면 대화의 원리 충분히 좀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참,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네. 우리 원리 하나 더 있었죠. 뭐 있었어요? 체면 유지의 원리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체면 유지의 원리도요 지금 체면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 교과서 나눠놨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적극적 체면이고요.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자, 적극적 체면과 소극적 체면이었습니다. 자, 적극적 체면은 뭐였습니까? 뭐라고요? 주체로. 그렇지. 타인에게 본인이 어떤 독립적인 주체로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무시 안 하는지 막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라면 소극적 체면은 뭐였습니까? 간섭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요 외부의 간섭에서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자, 선택 과정에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바로 이제 간섭을 받지 않게끔 이제 지키고 싶은 것을 바로 이제 소극적 체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극적 체면이 어겨지는 상황은 뭡니까? 뭘 하자고 할 때 의견 안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거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의논 없이 바로 의견 물어보지 않고 바로 결정해 버리는 거. 그게 뭐였습니까? 소극적 체면을 이제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좀 생각을 하면은 되고요. 자, 다음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요거 잠깐만 박스를 좀 봅시다. 자, 그래서 견해를 표현하는 글쓰기, 일단 기본적으로 글쓰기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 자 다음 두 번째 내용 생성하기, 자 다음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 단계, 자 다음 네 번째 표현하기 단계, 다음 다섯 번째 고쳐쓰기 단계. 자, 그래서요, 자 계획하기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뭡니까? 자, 주제, 목적, 그 다음에 예상 독자 뭐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그걸 선정하면은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에선 주로 무엇을 합니까? 자료를 수집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분석하여 선별합니다. 자,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선별까지가 내용 생성하기 단계. 맞죠? 자, 다음 내용 조직하기 단계는 뭔데요? 이 선별된 자료를요, 순서에 맞게 조직하는 단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무엇을 그립니까? 조직도를 그리죠. 자, 나 표현하기 뭐 당연히 글쓰기고요. 그냥 고쳐쓰기 당연히 고쳐쓰기고. 자, 다음 요 게시판 있죠? 요 게시판에서 지금 이제 지켜지지 못한 또는 이제 고려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 이장이 탄소 중립을 주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어.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 자,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왜 탄소 중립이 뭔지 설명은 해줘야지. 의미를 몰라. 맞지? 무엇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예상 독자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상 독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면, 독자,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사람이 가지고 있을 배경 지식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읽는 사람의 배경 지식을 고려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에어컨은 못 켜겠네. 덜 남긴다고 좀 실현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뉩니다. 맞죠? 의견이 나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글에서 무엇을 얻지 못했어? 타당성을 얻지 못했어. 그래서 보완합니다. 실천 방안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지닌 친구도 많은 것 같아. 뭔데? 글을 쓰게 된 동기. 자,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상 독자. 자, 다음 학교 누리집 홈페이지죠. 매체.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하는 글을 써볼까? 주제 또는 목적. 고려한 거. 자, 그래서 그거 말고는 아마 요게 문제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이 사회적 쟁점을 다룬 이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돼. 자, 그러다 보면은 선정되는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지와 맞지 않아서 선정되지 않은 자료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기대란다. 이 본문에 이제 혹시나 이 자료가 나온다면은 선정되는 것, 선정되지 않는 것, 얘네를 갈라가지고 좀 보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될 거고요. 그거 이외에 그 다음에 요거 자료 나오려면 얘 나올 수 있겠죠. 뭔데? 2000년 옛날 자료 뭐 해야 돼? 다시 찾아봐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자료 생성하기,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 수집하기 단계에서 했던 것 중에, 자, 내가 필요한 내용들 이제 넣으려고 선정한 거,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내용 뺀 거, 그 다음에 자료 다시 찾아보는 거, 맞죠? 수정하는 겁니다. 자료 수정. 그 부분. 자, 그 다음 요거 구체적 수치 활용. 을 바탕으로 무엇을 높인다? 설득력을 높인다 라고 하는 부분.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뭐 별거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 본문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 쭉 보면서 아, 내가 원래 교과서 본문에는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를 내가 머릿속에 좀 알고 있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거 지금 바뀌어야 되네 아니네, 또는 이제 여기 시험지에 나와 있는 본문 순서들 문단을 쭉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 무슨 얘기 무슨 얘기 지금 순서에 맞게 그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 바로 좀 판단을 하면은 이제 빠르게 좀 풀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서론에서 주로 뭐 얘기한다? 필요성, 탄소 중립의 필요성.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 상황 제시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 첫 번째 전기 에너지 절약하는 거, 그 다음에 음식 남기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공기 정화 식물을 기르는 거는 지금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아. 본론 2로 가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지금 탄소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기술 개발은 필요 없을 것 같아. 빼는 거야. 그 다음 결론 부분에 우리의 실천이 가져올 효과와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부분. 자, 추가로 핵심 내용을 요약을 앞부분에 좀 해줄 거야. 자, 그래서 본문이 나온 게 탄소 중립입니다 라고 하면서 탄소 중립의 개념을 먼저 밝힙니다. 독자로 보였죠. 자, 다음 사례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기온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자료 제시했고요. 지금 연도 수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알맞게 이제 자료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해결 방안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전기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뭔데? 급식 시간에 음식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세 번째로 넘어와서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뭔데요? 이미 배출된 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방법도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 학교 산에 숲을 더 울창하게 이제 조성할 수 있는 부분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교실마다 공기 정화 식물을 배치하는 거. 자, 여기서 끊고 사실 요즘 예쁜 공기 정화 식물 나오면 얘 뭐 해야 돼? 일단 빼야 돼. 맞죠? 자, 그래서 과도한 탄소 배출에서 비롯되는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면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을 미룬다면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나서, 자,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고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으로 불필요한 탄소 배출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숲 조성과 식물 기르기 등의 방법으로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자, 뭔데? 앞에 나왔던 내용 요약한 거. 정리. 아까 저기 조직도 구조도에서 추가돼야 된다고 얘기했었다, 그치? 자, 그 다음, 자, 우리의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뭘 하고 있어? 부탁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포인트 좀 잘 생각하고 있으면은 크게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여기 단원에 혹시 매체 관련된 거 없었나요? 저희 매체 안 들어가. 음악 들어가지 않나요? 안 들어가? 해줍시다.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좀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금 주말에 우리
멘토 하잖아, 그쵸? 자, 그래서 멘토 전까지 요거 최대한 좀 다 풀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토요일에 수업하는 그 단체 수업하고 있는 지금 소희랑 시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웬만하면 다 풀어오세요. 알겠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래서 요거 이제 그 풀이하면서 이제 토요일 날 전체적으로 한번 싹 이제 보고 마무리를 좀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여러분이 아침 9시였나요? 아침 11시였나요? 아침 9시였을걸? 여러분 아침 11시에 오전 11시. 그래서 오전 11시에는 이제 원장쌤께서 또 그 직접 뭐 하시고 네? 원장쌤이 하신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럼 저희 세 명이랑 원장 선생님. 맞아요. 오? 네? 오, 좀 맞아. 어색한데? 말도 안 돼. 진짜야. 말도 안 돼. 뭐 말도 안 돼. 진짜. 나는 보통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제 뭐 원장쌤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원래 하시던 분들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본래 원장쌤이랑 이제 하면서 뭘 봐야 되냐면 그 운문의 변동 있죠. 그 다음에 문학 작품,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동지대 기나 김밥을 요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신에 토요일이나 멘토 때는 그 이외 부분 있죠. 그 이외 부분을 이제 그때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원장쌤이랑 수업을 할 때는 원장쌤은 이제 거시적인 굉장히 그 넓은 범위에서의 어떤 것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의문의 변동이랑 그 다음에 문학 작품에 대한 좀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지금 15분 남았는데 선생님, 근데 시험 칠 때 긴장 안 하는 것 같은 거 있나요? 네. 포기하기.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와 근데 나 너무 떨리면 진짜 망한 말이야 지금. 그렇죠 너무 떨면 안 돼요. 너무 떨면 안 되는데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네? 뭐가 그렇게 떨리지? 약간 이게 공감을 안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학교 시험을 늘 쳐왔잖아. 맞죠? 근데 그리고 고등학교잖아요. 아니 고등학교 맞지. 물론 이제 실전이기도 하고 실전 내가 첫 시험 때 긴장이 됐나? 일단 나도 첫 시험은 기억이 나. 고등학교 때 근데 첫 시험이 일단 제일 긴장이 됐던 것 같긴 해. 왜냐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어떨까?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그냥 딱 내가 공부한 만큼 나온 것 같아. 덜한 건 덜 나왔고요. 많이 한 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면 안 돼. 그냥 그 고등학교에 올라가가지고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알겠지?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뭐가 완전 물론 학교 시험은 요행을 바라는 게 조금은 가능하기도 해. 조금은 가능하기도 한데 그냥 늘 느꼈던 거는 한 만큼 나왔던 것 같다. 그리고 첫 시험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신경도 잘 안 썼던 것 같아. 그냥 왜냐면 조금 지나면 시험 기간이고 조금 지나면 시험 기간이고 맨날 그렇잖아. 1년 내내. 그래서 그냥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신경을 점점 덜 쓰게 되는 것 같아. 약간 습관처럼 하게 되는. 근데 습관처럼 하게 되는 게 좀 너무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좀 대충 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 첫 시험. 근데 학교 시험은 솔직히 말해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한다고 못 칠 시험도 아니겠는데 학교 시험은 왜냐면 모의고사 시험은 왜냐면 내가 생판 모르는 것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긴장하면 진짜로 그냥 컨디션에 따라서 뚝뚝 떨어져요 점수가. 근데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컨디션 안 좋은 것 때문에 떨어질 점수는 사실 몇 점 안 돼. 진짜 몇 개 안 되는 이 문제들이 그 난이도를 결정하잖아요.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 진짜 한 두세 문제. 그 두세 문제를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이제 긴장해서 틀릴 수 있겠지.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 원래 실력에서 십몇 점씩 숭덩숭덩 점수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 없죠. 내가 원래 이제 평소에 준비하는 만큼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너무
긴장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밖에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되게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던 게 긴장했던 만큼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준비 안 했던 만큼 떨어졌어. 그럼 나는 늘 그 뭐라 해야 되지?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뭘 하나를 운 좋아서 점수가 높게 나오면 다른 데서 점수를 또 까먹었어. 그래서 늘 그냥 보존됐어 에너지. 그 내가 열심히 했던 만큼 에너지 늘 보존됐던 것 같아. 난 수능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도 그랬고 학교 시험도 그랬고 뭔가 나는 운 좋아서 뭐가 되나. 나는 수능 때 수학이 대박 났거든요. 그 수학이 대박 나기 쉽지 않잖아요. 나는 주관식을 찍어서 3개 맞았어요. 지금은 불가능해. 지금 불가능한데 나 때 그게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자꾸 나오는 숫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 당시에 그 지금은 그 인터넷 방송하는지 모르겠는데 공부의 신 강성태라고 잠깐 저한테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매번 자기가 수능을 풀면서 매해 풀면서 자꾸 똑같은 숫자가 좀 반복되는데 요거 평가원에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딱 그 반복되는 숫자가 끝나는 그 해가 이제 내 수능 때였거든.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해냈냐면 나는 수포자였어. 수포자였는데 내가 그 확률 통계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을 자신 있었거든요. 나 확률 통계가 거의 마스터였어. 근데 우리 때는 수원 세대였고 그 문과가 미적분을 안 하던 세대여서 모든 어려운 문제는 확통으로 다 나왔어요. 근데 확통 이외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라. 왜냐면 내가 수학 공부를 고3 9월부터 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2달 동안 공부한 게 확통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몰라. 왜냐면 나머지는 그래도 수학이 연계가 좀 되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개념을 알아야 돼서 아예 모르는데 그때는 무조건 제 시험 문제가 이제 초반부고 한 1부터 5까지는 그 이제 다 잘해요. 행렬이랑 집합만 나왔거든요. 얘네는 무조건 풀어. 왜냐면 노가다는 무조건 다 풀 수 있으니까. 왜냐면 틀리면 그냥 머저리야. 그리고 6부터는 나 손도 못대. 수열부터는 아예 그냥 포기했었거든요. 수학을 고 1, 2 동안. 이게 포기하고 고3 올라와가지고 뒷부분에 이제 확통 나오면 그때부터 또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를 다 맞추는 경우의 수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4등급 위로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야. 난 3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운을 바라는 거지.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최근 6월, 9월 그 다음에 수능까지 해가지고요.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답지를 봤어요. 답지를 최근 몇 년치를 펼쳐놓고 무슨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오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건 지성이면 감천이었어. 13 아직도 기억나요. 17, 19, 21, 23 같은 소수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왜 그렇지?를 생각을 해봤어. 근데 항상 그때 당시에 물어보는 문제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수가 나와. 그러면 몇 분의 몇은 뭐 K분의 N이다. K의 값을 쓰시오. 그러면 얘네들이 약분이 다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확률상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일리 있다. 그래서 진짜 다 세봤어. 그리고 내가 그때 이제 그 수능 시험에서 중간식 문제를 풀어요. 그 문제를 푸는데요.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만 풀었어요. 애매한 건 조금이라도 애매한 건 건들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다 똑같은 번호로 찍어야 돼서. 자, 그래서 내가 풀었던 것만 빼고 나머지는 내가 제일 풀었던 것 중에 안 나온 번호 해가지고 일렬로 그냥 세웠어요. 일렬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관식 이제 문제 나온 것 중에서 이 5개인가 몇 개 중에서 이미 하나가 나왔어. 답으로. 이미 하나가 답으로 나오고 이제 주관식 문제 앞쪽, 뒤쪽 이렇게 있으면 얘네를 반반으로 나눴어. 얘네를 반반으로 나눠서 앞에는 전부 예로 찍었고요. 앞에는 전부 예로 찍었어요. 둘 다 맞았어요. 그래서 주관식을 3개를 맞았어요. 3개를 맞고 하필 또 그 해가 학통이 뒤지게 어려웠던 해였던 거야. 근데 나는 학통은 무슨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었거든. 그래서 전부 다 맞았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내가 봤던 거에서 갑자기 확 오른 거야. 원점 수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원점 수도 오르긴 올랐지. 찍은 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확통이 하나가 진짜 아리까리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고민하다 찍었는데 걔도 맞았어. 4점짜리였는데. 그래가지고 수학이 내 생전 처음으로 3을 찍어봤어요. 나는 원래 수포자였거든. 그래서 와 진짜 나는 사실은 다른 과목은 3 밑으로의 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수학은 고3 6월까지 7, 8이었거든요. 6, 7, 8이었어. 그냥 1번부터 5번까지만 풀고 그냥 잤어요. 그냥 이제 자고 체력이 비축해서 그 비축한 에너지를 전부 외국어 시험에 다 쓴다, 영어 시험에 다 쓴다, 약간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 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만큼 영어가 떨어졌어요. 영어를 평소 풀던 거에서 한 2지문, 3지문 못 풀었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수학이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표점이 조금 이제 더 오르긴 했어. 근데 그 차이였죠. 원래 하던 거에서 그냥 진짜 조금 더 잘 봤다 하는 정도.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유행이 잘 안 생겨요. 물론 이제 수학에서 대박 터졌지만 결국은 딴 데서 깎아먹었어. 영어에서 깎아먹는 거라. 그게 영어도 쉽게 나왔거든. 근데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해 사람이 도파민 너무 터지니까. 왜냐면 나는 이미 수학 끝났을 때 내가 잘 친 거 알았거든. 헐. 왜냐면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 내가 찍은 게. 그래서 내가 푼 건 안 물어보고 찍은 거만 물어봤다. 너무 많이 맞은 거야 찍은 게. 그러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야. 와 이거 어떡하지? 진짜 대박 나는 거야. 나는 수시는 애초에 포기했거든. 얘기했지만 내 학교를 대충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모의고사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정시였거든.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수능 대박인가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 신경 쓰다가 영어한테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진짜 좀 아쉬웠지. 아니었으면 내가 어쩌면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헐. 영어까지 잘 쳤다면 진짜 대박이었죠. 우리 국어 치고 한문인가? 첫날에 국어. 국어 먼저야? 아, 국어 먼저야? 네, 첫날에 국어만 쳐요. 아, 나. 진짜? 뭐? 아, 자습 그래요? 국어 아, 자습이에요. 네, 뭔 소리니까. 아, 진짜? 어떡해요. 국어 몇 교시 치는데? 2교시요. 1교시 자습. 자습 2교시 시험 치고 그 뒤에도 자습이야? 그럼 그 뒤에 자습 그 뒤에. 뭐해? 난 음악 서치는데. 자습 때 울고 있겠지. 영어에.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자습 때 울고 있겠지라고 했어요. 울지 근데 진짜 말고. 내 찐으로 너무 울것 같은데 어떡해? 울지 말고 공부하세요. 울지 말고 파워를 공부하세요. 무슨 예고 1등급 있어요. 최근에는 없었어요. 그 높아요 점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1등급 점수. 작년엔 좀 높았어요. 왜냐면 이게 좀 뭐래 쉬운 문제 쉽고요. 어려운 문제만 어렵게 내가지고 다들 좀 점수들이 위쪽에 있었어요. 8, 90점대 몰려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 근데 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컷이 낮진 않았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번도 1컷 자체는 근데 이번에는 1컷이 4%는 아니잖아. 작년은 그러니까 지금 1컷은 작년 2컷으로 봐야 되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1컷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왜냐면 작년 2컷 했을 때한 80몇 점 이랬던 것 같은데 80점 대충 하나? 80몇 점? 근데 약간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몰라 더 쉽지 않겠나? 작년 진짜 좀 문제 지저분했는데. 진짜요? 근데 그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중세국어 배웠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막 교과서에 하나도 없는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배우지도 않는 중세국어 미친 듯이 막 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단원에 중세국어 딱 한 단원이었거든. 그거 말고 시험 보는 거 없었어. 그 소단원 하나 가지고 시험 친 거야. 와. 말도 안 되지 진짜. 작년에. 작년 기말. 작년 2학기 기말 때 그렇게 쳤어요. 명품이잖아. 그래가지고 좀 심하다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1코스 높고 2코스 따지면 높진 않았던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95 정도 나오거든. 안 불안하게. 왜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산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제일 처음 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요? 쌤이 제일 크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중학생 한 명이 있긴 한데 걔는 진짜 완전 그냥 멘토 한 명이라서 그 학교 한 명뿐이라서 그리고 걔도 어느 학교예요? 중학교 초중학교 지금 시험 쳤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빨랐지? 그 답장을 안 하네. 여러분들 잠수 타지 마세요. 이게 지금 진짜 똥줄 오지게 타는 거 진짜. 알겠죠? 아니, 망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할 건 없어. 내가 더 잘 이제 좀 챙겨줬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뭘 챙겨줬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 점수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한테 뭐라 하는 사람은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 정도 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고 제발 나한테 점수 타지 마세요. 알겠지? 진짜 잘 타도 잠수 타는 사람 있어요. 진짜 잘 쳐도 그러니까 시험 잘 쳐도 잠수 타는 사람 있어요. 그냥 잠수가 기본 필시분인 사람이 있어요. 나도 사실은 내 사생활에서는 진짜 잠수 잘 타는 사람이거든. 나 이게 저번에 얘기했지만 안 읽은 카톡이 수십 개예요. 나도 잠수 잘 타지만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진짜 나는 아니야. 제 톡방 나 나갈 잠수 진짜 잘 타는데. 그게 웃긴다. 하여튼 어떡해. 괜찮아. 싫은 거 일어났다가 막 2시간씩 뒤에 읽고 그러는데